네, 좋습니다. 트윈즈 그룹 미팅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메시지는 성공은 꿈꾸고 믿고 대담해지고 실천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선생님들 지금 11월 15상 시작됐는데 실천, 행동 많이 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행동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행동이 있어야 배가 되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주실 것 같고요. 사명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훌륭한 사업기회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 힘이 된 것이다. 네, 트윈즈 그룹 미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꿈꾸는 이들에게 훌륭한 사업기회, 리더십 교육, 그리고 좋은 문화를 제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네, 트윈즈 문화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네, 좋습니다. 네, 트윈즈 가족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뒤, 양옆.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예요.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모실 사장님은요, 전직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제약회사 연구원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들이 좀 떠오르세요? 피하고. 네. 저는 냉철하고 어떤 객관적이고 직관적인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떠오르는데, 이런 제약회사 연구원이 선택한 비즈니스가 어떤 거며 현재 어떤 열정을 가지고 뛰고 계시는지 모든 걸 트윈즈 그룹에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희 김호생 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앉아주세요. 죄송해요. 네. 트윈즈 그룹은 진짜 늘 한결같이 너무 에너지가 좋고 너무 멋있는 분들, 진짜 좋은 문화 속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강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제가 어떤 팀을 이 정도로 키운다고 하면 이런 문화가 꼭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올 때마다 늘 할 만큼 너무 에너지 좋고 멋진 그룹에 오랜만에 또 다시 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제가 오늘 이제 오랜만에 오기도 했고 굉장히 여기는 열정적인 팀이어서 제가 말하다가 막 피를 토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제가 원래 평소에 흥분을 잘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목감기가 진짜 심하게 걸려서 혹시 기침이 안 멎으면 제가 구급약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한 번 시작하면 안 멈추는데 근데 제가 너무 잘하려고 여기 오기 전에 약물 오남용을 하고 왔거든요. 한 포 먹어야 되는 거 지금 세 포 진해거담제를 먹고 왔는데 어쨌거나 기침이 안 나오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11월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11월이 되고 첫 그룹 미팅 하시는 거 맞나요? 네. 기대하고 오셨어요? 네. 저희도 오늘 오전에 그룹 미팅 했거든요. 이상하게 많이 왔더라고. 각자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정신줄을 똑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멘탈로프 정신줄입니다. 그 정식 영어는 아니고요. 콩글리시예요.
제가 이 비즈니스 한 지 지금 10년 됐거든요. 저도 29살 때 이 사업 제품으로 처음 만나서 투잡 기간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남편이랑 결혼하고 결혼과 동시에 둘 다 직장을 그만두고 31살의 나이에 이 비즈니스로 전업을 했어요. 이걸로만 승부를 보겠다. 근데 그때 선택할 때는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듣자마자 완전 꽂혀가지고 바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던 대로 1년 반 정도는 제가 투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한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났다고 생각했고 이 사업이 주는 기회와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로 보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있잖아요. 그 책에서 나오는 표잖아요, 이거. 사업 설명할 때마다 끊임없이 주구장창 나오는 표고 이 표를 내가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전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 이 표를 다시 보는데 너무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비즈니스 분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뉴스킨 사업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말하자면 뉴스킨 비즈니스가 주는 가치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열심히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백만장자의 삶을 나도 꿈꾸니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번도 비즈니스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고 태어나서 31살 때까지 연필 한자로 제대로 팔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자영업도 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남편은 세일즈 했지만 근데 자영업 해본 적도 없고 직장인만 했었던 제가 갑자기 사업을 뛰어든다고 했을 때 사업에 대해서 과연 몇 %나 이해했을 것 같냐는 거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10%도 이해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31살의 제가 뉴스킨이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를 선택한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봤거든요. 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비사분면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비사분면 가야 된다면서요. 그죠? 무조건. 선택지가 없고 무조건.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비사분면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뉴스킨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 선택지가 뭐가 있었는지를 10년이 지난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의 가치가 만약에 지금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시스템 소득을 벌기 위해서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한 이 사업이 내가 만약에 이거 말고 이런 도구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끝내주는 기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하고 10년 만에 다시 이 표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뉴스킨 비즈니스가 주는 가치와 엄청난 비전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면서 시작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아이고. 요즘 경기 진짜 불황인 거 아세요? 아세요? 네. 여기 혹시 다 직장인이세요?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 계세요? 잘 없으시네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메타를 정기 구매하는 CU 편의점 사장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사업 설명하셨어요. 작년은 70만 명이 자영업 폐업을 하고 올해는 110만 명이 폐업을 했고 우리나라 상위 10%의 연봉은 1억 5천인데 하위 10%의 연봉은 자영업자 다 포함해서 680만 원이래요. 연봉이. 그러면서 지금 자영업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뿐만이 아니라 제가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10에 10명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자영업을 20년째 하는데 지금보다 힘든 적이 없었다. 내가 자영업을 몇 년째 하고 제일 잘 됐는데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코로나 때 소상공인 자영업 대출해줬었던 거 지금 갚아나가는 시즌인데 이율은 너무 많이 오르고 손님은 뚝 떨어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반 그냥 회사원들도 월급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이 미국에서는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빅컷이 0.5% 내려갔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유는 너무
다 대책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전부 부동산으로 다 빠졌어. 집담보대출을 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물가와 경기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이유로 전체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집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계속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내가 옛날에는 2, 3%대 이자로 냈던 이자들이 지금 5, 6% 정도 돼서 두세 배 이상을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데 직장인들 주머니가 닫혀요? 완전 닫혀요? 완전 닫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든 시즌이 지금 이 시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주는 가치가 더더욱 대단하다. 아무 투자금을 내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엄청난 그 누구도 다른 대안이 없어서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보상을 맞이하는 이 자세가 단순히 내가 조금 돈 더 벌 수 있겠다라는 걸로 그치지 않고 누군가의 인생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걸 이해하신다고 하면 이 지금 뉴스킨 비즈니스를 달리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이분 아세요? 아시는 분 웅성웅성 거리는 것 같은데 제가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봤어요. 이분 그 메인 썸네일이 빌딩 거지였어. 빌딩 거지로 검색하면 나와요. 엄청 유명한 분이래요. 이분이 이제 그 슈퍼카 같은 거 튜닝해 주시는 분이래요. 무슨 랩핑도 하고 안에 거 로디오도 장착해주고 슈퍼카 람보르기니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좋은 비싼 차들. 그리고 테슬라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막 랩핑하고 그거를 모델링 해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번 사장님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이 강남에서 그런 튜닝을 하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안 되게 너무 잘 돼가지고 한남동에 2호점을 차린 거야. 2호점을 차려서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는데 딱 보니까 내가 지금 월에 나가는 월세보다 이 건물 하나 사면 이거가 더 월세만 안 내도 남는 장사겠네라는 계산이 때려진 거야. 그래서 이분이 한남동에 8층짜리 빌딩을 68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빚이 60억. 대출을 60억을 끼고 코로나 시즌에 빌딩을 산 거야. 그래서 한 달에 나가던 이자가 2,500만 원이었었던 거야. 근데 8층이니까 각각 층별로 이제 받는 월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자를 또이또이 쳐가지고 0만 돼도 내가 월세 내는 것보다 낫겠다고 생각하고 60억 빚을 주고 샀겠죠. 근데 예상치 못한 변수는 뭐예요? 이게 공실이 하나도 없었는데 3층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60억을 빌릴 때는 이자가 3%였는데 7%가 됐대요. 그래서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4천만 원이 됐다는 거야. 4천만 원, 2,500만 원 계산하고 했는데 4천만 원이 나가서 내가 도저히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내 개인 신용대출로 2억을 더 내서 계속 마이너스로 이자를 까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의도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60억 빚을 진 게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뭐냐면 이분이 60억의 빚을 주고 70억짜리 건물을 샀을 때는 그냥 생각했을 때 내가 70억짜리 빌딩 하나 있으면 돈 1,000만 원 정도는 따박따박 들어오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내가 1,000만 원 매달 월세 소득을 받고 싶어서 60억 빚을 지금 당장 낼 용기가 있는 분. 60억 아무도 안 빌려주죠, 일단. 은행에서 일단 6천만 원도 안 빌려주는데 6억을 빌려줘도 못 사는데 60억 빚을 빌려주진 않지만 만에 하나 빌려준다 해도 나 60억 빚지고 70억짜리 건물 사겠다라고 하는 용감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저도 6천만 원의 빚을 지고도 이 건물을 하나 살 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그래보고 가보고 다시 가보고 또 가볼 것 같아. 우리가 말로 남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남들이 장업을 망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돈이 되게 쉬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겠지만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따박따박 나오는 이 월세 같은 소득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은
60억의 빚을 낼 만큼의 엄청난 각오를 하고 이것에 몰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또 얘기해 볼게요. ESBI 사보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따박따박 1,000만 원 들어오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비사분면에 간다고 쳤을 때 60억 빚질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없다? 솔직하게 자기를 되돌아봐야 돼. 내 통장에 지금 600만 원도 없는데 무슨 60억 빚이에요 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바로 뉴스킨이 주는 기회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아무도 60억 빚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완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완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기회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다. 여기서 어떤 결과를 얻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그 빌딩 거지 분이 빌딩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에 4천만 원의 이자를 내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진짜 생으로 매달 진짜 이자만 4천만 원 나가면 한 달에 버는 수익이 어느 정도 메꿔는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 같으세요? 네. 일단 내가 빚이 4천만 원 매달 나가야 돼. 그래야 내가 그러려면 순수익이 5천 정도는 돼야 4천 까고 1,000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의 하루는 어떤 거 같냐고. 지금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어, 잘 살고 싶어, 먹고 사는 게 편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영역에서 뭔가 더 누리는 만큼의 노력을 많이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한 뉴스킨 비즈니스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덥석덥석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길 기다린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재수 없으면 이빨 나가요. 그죠? 그래서 이걸 노력해야 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1살에 이 사업을 전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팅 장소에서 뭔가 나누어 주려고 애쓰는 많은 리더 사장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고 여기는 백만장자 사장님들도 계시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들을 많이 알려주고 계시겠지만 제가 제일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전업을 한다고 하고 사업표를 쓰고 뉴스킨에서 이제 올인을 하려고 출근에 대한 걸 딱 했는데 여기 우리 곽상용 사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광화문 워크인센터 바로 맞은편에 있는 쪽방이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 방보다 더 작아요. 그 작은 방에 아무 시스템도 없고 아무도 출근하지 않고 아무도 없이 최규현이랑 나랑 둘이 가. 저희 집이 수원이었거든요, 그때. 편도로 아침 시간에 거기 가면 2시간 반이 걸려요. 토요일비만 10,000원 가까이 나왔어. 남산 터널 2,000원 내고 가면. 근데 그걸 갔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가끔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세요. 형제 라인 중에 같이 오늘 그럼 활동상을 공유해 볼까요? 그마저도 그분이 안 나오면 이제 신랑이랑 저랑 둘이서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합리적인 선택은 뭐예요? 집에서 하는 거지. 안 가면 되잖아요. 그죠? 안 가는 걸 며칠 해봤더니 일어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었던,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그 사무실에서부터 저희 두 부부가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주차료가, 월 정액 주차료가 10년 전에 25만 원을 그랑서울로 월 주차를 내면서 매달 거기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아침에 7시에 떠나면 9시 반, 10시에 출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출근을 해서 뭐 미팅하고 사람들 좀 만나고 저녁에 또 투잡을 하고 저녁 일할 시간이 없었어요. 만나서 막 일하느라 미팅할 시간이 없어서 리더 회의를 한번 딱 하고 나면 밤 11시, 12시 이렇게 돼요. 그럼 난 다시 7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가는데 1시간 반, 다시 돌아오는데 2시간 반. 합리적인 선택은 그 근처에서 자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뭐 신라스테이부터 라마다 호텔, 안 자본 호텔이었어. 특 같은 거 막 가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열정적으로 막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팀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여기저기 형제 라인들도 같이 하기 시작하고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룹 미팅도 생기고 그룹 미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저도 핀업을 하고 파트너도 성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광화문 센터가 없어지고 또 선릉으로 오게 되면서 선릉에 조그만 오피스텔도 하나 없고 선릉 사무실도 없고 하면서 조금씩 확장을 해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을 저지르죠. 저희가 이제 윈닝 그룹에서 따로 독립을 해서 사무실을 따로 오픈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오픈하자마자 다음 달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초반에 아시죠? 4인 이상 못 모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몰래 모이다 걸렸어. 그래서 공무원들도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럼 몇 미터 이상 4인 이상이었으니까 우리 큰 데 가자 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과천의 한적한 곳에 100평짜리 사무실을 얻게 됩니다. 네. 저희의 사업을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투적으로 했던 저도 10년 동안 다시 생각해보니 뉴스킨이 아니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막 몰빵을 올인이라는 예쁜 표현이 있군요. 올인을 해서 막 열심히 사업을 하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도 똑같이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사업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보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저 만약에 다른 걸 했어도 이 정도로 좀 열심히 하지 않았겠어요. 그쵸? 근데 그랬어도 10년 뒤에 뭘 할지 고민되고 20년 뒤에 뭘 할지 고민되고 다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할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하는 10년 동안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 육아도 하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이 변화 안에서 내가 막 호기롭게 패기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비즈니스를 호기롭게 패기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과연 뉴스킨이 아니었다면 난 쫄딱 망했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너무 무언가를 도전하고 시도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잘 살려고 이렇게 했어요. 잘 살려고. 그냥 열심히 살려고 뉴스킨 사원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이 혹시 죄송한데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저만 더워요? 덥죠. 네. 잘 살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돌아보니까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열심히 또 찾고 있거든요. 내가 뭘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이 영화 보셨어요? 아저씨 무슨 말이야? 저 누구 이런 자식을. 불 켜주셔도 됩니다. 정치 색깔은 전혀 없습니다. 네, 저는 전혀 정치랑 상관없이 이 멘트가 되게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모두가 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만큼 혼란한 이 시절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확실하게 비전을 심어주셔야 돼요. 상대방한테. 그냥 뉴스킨으로 잠깐 왔다 갔다 하는 마음으로 저 제품을 써보고 아니면 말고 되면 좋고 이런 마음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제품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제품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제가 해보니까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진짜 잘하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한테 훨씬 더 쉽게 순풍이 불려서 비즈니스가 잘 이루어내지지 제가 지금 지분이 안정화가 안 돼서 이거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이거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평생 숙제가 3천 지분이 안정화요. 평생 숙제가. 근데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인생을 바꿔주는 일이구나. 진짜 올인해서 열심히 하면 내가 회사 다니고 끝마친 시간에 이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나도 언젠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구나를 인지하고 여기에서 강력한 확신으로 누군가한테 전달하지 않으면 비즈니스의 성장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제품이든
뭐 보상이든 아니면 리크루팅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고 바깥 세상에서는 뭐 너무나 무언가를 원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마음은 강력한 리더가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무엇을 위한? 내 인생에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좀 나은 삶을 위한. 이걸 하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만 이 비즈니스에 성과가 날 수 있어요. 성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보상이 저는 신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제가 보상이 제일 처음 나오고, 그러니까 바뀐 보상이 제일 처음 공개되었을 때, 죄송해요. 들었던 생각은 10년 전에 했었던 내 뉴스킨 사업의 시작을 그대로 똑같이 복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보상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뉴스킨이 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이 변한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예뻐지길 원하고 건강해지길 원하고 또 더 잘 살길 원한다는 거죠. 그 기준에서 그 기준에 딱 맞는 비즈니스가 뉴스킨 비즈니스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전달했던 일이 이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생기고 이 비즈니스가 처음 탄생한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본질이 변화하지 않았어요. 진짜 불변의 법칙은 이렇지만 뉴스킨의 불변의 법칙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해서 성과를 내겠다, 나의 결과만 추구한다면 절대로 더 나은 내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옛날도 지금도 보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는 뭐냐면 DCSV 1만을 해서 내가 셀링 보너스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이 보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것은 완벽한 레버리지입니다. 2 곱하기 2는 6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보상이 저는 지금의 신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내 DCSV를 높여서 셀링 보너스를 높여가는 게 뉴스킨의 신보상이 주는 핵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복제가 가능한 이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1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뉴스킨을 잘 하고 싶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든 이유도 100만 원을 벌어봤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이 사업으로 꿈꾼 건 1000만 원, 뭐 5천만 원, 1억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내 통장에 100만 원이 꽂히지 않았더라면 저는 380만 원의 월급 통장을 내려놓고 100만 원을 선택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1번 지금 제품을 쓰고 계시는 제품만 쓰고 한 번도 커미션을 안 받아보신 분이 계시면 10만 원을 벌어보세요. 그 10만 원을 벌 수 있게 후원자 스폰서 사장님이 후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0만 원을 벌 수 있게 후원을 해주셔야 돼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가장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첫 달에 100만 원의 커미션을 다 받게 해주는 거였거든요. 대리점을 달성한 첫 달에 무조건 100만 원의 커미션을 받게 해줘야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같이 뛰었었던 것 같아요. 같이 플랜을 짜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100만 원을 벌게 해줄까? 뉴스킨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믿게 해줄까가 저의 첫 번째 키였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복제 가능하게 그리고 대리점이 된 이후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틀 자체를
터뜨린 것이 저는 신보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대리점 유지 포인트가 2000이라고 하는 생각을 깨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리점 유지 포인트 2000 아니다. 깨부셔야 된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을 할 때 내가 누군가한테 사업을 전달하고 싶은데 유지 보너스, 유지 포인트, 우리 뉴스킨 유지 포인트가 500포인트야 라고 전해드리면 이 사람이 쉽게 느낄까요? 완전 쉽게 느낄까요? 완전 쉽게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유지 포인트가 500포인트면 뉴스킨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그 생각들을 조금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500포인트를 기준으로 복제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쓰고 만약에 500포인트면 뭐 TRB 한 달 패키지 혹은 뭐 웰스파 플러스 뭐 기초 세트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죄송한데 사탕만 죄송해요. 네. 이런 적은 또 처음인데 티 안 나게 해볼게요. 얼굴은 보지 마세요. 이 80만 원의 제품을 내가 써보고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건 괜찮지 않아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100포인트씩 5명한테 ARO를 걸어보는 미션을 걸어보는 거예요. 100포인트씩 5명한테 ARO를 걸어보는 게 사업할 수 있는 스타트다. 이게 사업자 유지 포인트다. 라고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이 소비자한테 이 제품을 쓰고 당신처럼 쓸 사람 5명 정도 해서 뭐 미스트 인앤서 수분크림 이 정도만 해도 100포인트 정도 쓸 수 있잖아요. 그쵸?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 쓰는 5명을 구해서 5개의 ARO를 걸어보자. 매달 매출하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누적해서 5개의 ARO를 걸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도전하면 그 사람이 그때 받는 셀링 보너스는 64,000원입니다. 여기 사람 얼굴에 있는 건 본인이 직접 구매한 게 아니라 그 멤버 GV예요. 그럼 멤버로 500을 하면 64,000원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이 멤버 500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누군가 한 사람한테만 전달을 해줘도 이 사람도 셀링으로 64,000원 받는 동시에 레퍼럴 보너스 97,000원이 들어가서 내가 5개의 ARO를 한 명한테만 복제해도 매달 16만 1,000원이라는 보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멤버 ARO 5명만 걸 사람, ARO 딱 5개 걸 사람을 2명만 더 찾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여전히 5개밖에 안 했는데 5개 해보는 사람 다시 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셀링, 빌드, 그다음에 레퍼럴까지. 왜냐면 이거 빌드 갖춰졌잖아요, 이제. 5명 만드는 이 빌드가 갖춰져서 2,000포인트가 되는 동시에 빌드 보상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한 달에 47만 3,600원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딱 5개, 한 달에 80만 원 매출을 올려서 47만 원을 벌을 수 있는 일이면 할만해요? 완전 할만해요? 완전 할만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아직도 내가 멤버 AR로 5개 안 걸려있는 분은 그거부터 해보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5개부터. 그리고 내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보상의 정보를. 그러면 이 친구도 열심히 5개를 먼저 걸어보겠죠. 그러면 이분도 내가 그냥 64,000원만 벌지 말고 누군가 후원해볼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딱 500포인트 하는 사람 한 명씩만 복제해내면 이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여전히 내가 셀링한 것은 ARO로 보너스를 받는 500밖에 없어. 500밖에 없어. 각자의 목표가 500밖에 안 됐어. 각자 다 500씩 했어. 근데
이 사람은 500을 복제했더니 얼마 커미션 받을 수 있다? 76만 8천 원. 500이면 아까 얼마로 했어요? 81만 원. 81만 원 매출 내고 76만 8천 원 가져가는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네.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막 DCSV를 너무 많이 하려고 목표를 외치면 누군가를 시작시키는데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냥 제품을 쓰려고 만났는데 500포인트 복제시키는 이걸 레버리지 시키면 이 사람도 자연스럽게 굉장히 따박따박 안정적인 이 소득을 벌 수 있게 되는 거 맞나요? 아닌가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걸 해내야 빠른 속도로 해내야 결국에는 나는 5개밖에 세일즈하지 않았지만 내가 누군가 이 3명을 5개 AR로 걸 수 있게 후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후원을 또 복제하는 거잖아요. 이걸 했을 때 진정하게 확장이 빠르고 탄탄하게 일어난다. 여기서 내가 100만 원을 벌려고 DCSV 2,500, 3,000원 하는 것보다 나는 500을 유지하면서 내가 조직의 확장을 일으켜내는 것이 이 신보상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잡으로 이 시간에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달에 만 포인트씩 하라고 하면 심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500포인트씩 해보자고 하는 건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퇴근하고 3시간씩 알바를 30일 내내 해도 이 커미션 못 받거든요. 그죠? 이 돈 못 받잖아요. 하루에 한 시간에 10,000원씩 70시간을 일해야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걸 투자한 시간 이후로 따박따박 이 돈이 계속 나오는 일이면 해볼만 하지 않냐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 500 한번 해볼게 라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셀링 3,000에 파트너 사장이 3,000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많이는 없잖아요. 제가 100만 원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후원을 해줬었던 그 노력이나 이 노력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텐데 중요한 건 그때 내가 파트너 사장님을 100만 원 벌게 지원을 해주는 동안 저는 5% 커미션이니까 20만 원 벌었겠죠. 근데 이게 가능해지면 결국에는 내가 얼마의 커미션을 다 벌 수 있겠다? 190만 원의 커미션을 벌 수 있는 복제 시스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킨 비즈니스가 보상이 바뀌는 11월에 바뀌는 이 보상 구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멤버를 진짜 많이 구축할까라고 하면 그 생각에 꽂히면 절대 확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EBP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이 아니라 EBP가 되는 것도 내가 3명이 창출이 되고 이 한 사람이 파트너 2명을 창출해내지 못하면 이제는 EBP 못한다고. 4명 파트너 내가 그냥 창출해내는 것만으로 이제 EBP가 됐던 시절이 끝났다고. 결국에는 지금 신보상은 완벽하게 복제해 나가는, 확장해 나가는 2 곱하기 2는 6이라는 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똑같이 파트너들의 3,000 만들었어도 내가 1만을 하면 커미션이 더 많아지는 게 이 보상의 매력이라는 거죠. 똑같이 내가 이전에는 3,000 했을 때 190만 원 받았던 게 얼마 받아요? 560만 원. 파트너 사장님들 지원하면서 내가 3,000 하면서 1만 하는 동안 파트너들도 1만 할 수 있도록 후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점점점 복제가 확대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만이 3명만 우리가 조직을 100개, 200개, 300개 안 만들어도 60억 대출 안 받아도 한 달에 1,780만 원 커미션 받을 수 있는 일인데 500포인트 한번 해보자고 복제할 수 있는 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너무 주는 거라는 거지. 너무 주는 거라는 거지. 한 달에
1780만 원을 받는데 10원짜리 하나 투자 안 했잖아요. 내가 먹고 쓰는 건 투자 아니잖아요. 예뻐진 거지. 그죠? 60억 빚 내지 않았잖아요. 금리가 오를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늘 똑같은 수준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이 보상이잖아요. 이게 신보상의 엄청난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를 후원했을 때 없었던 1,000만 원이 지금 생겼잖아요. 이전에는 이거 안 줬잖아요. 이거 안 줬었죠. 1,000만 원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레퍼럴을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에 포커스 맞춰야 돼요. 파트너들이 내가 후원하고 지원해서 1만이 됐는데 어떤 똑똑하신 분이 만을 안 하고 버기겠네요. 자동으로 되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DCSV에 너무 강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누군가를 도와서 후원하고 확장하는 게 이 보상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감되시나요? 네. 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인센티브에 힘이 있대요. 돈을 많이 벌면 전에 없던 에너지가 막 나온대요. 정신 나간 행동까지 하게 된대요. 그 정신 나간 행동까지를 이끄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이 뭐다? 멤버 5개, 멤버 500포인트, 도전해보자 라고 미션을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어려워요? 표정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돈 나오니까.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엄청나게 후원하고 복제하고 확장이 되어지는 이 보상 앞에서 우리가 복제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아까 저희 시작할 때 보니까 트윈즈 컬처 너무 좋던데요. 그쵸? 그대로만 계속 사업을 하면 너무 좋지만 그거뿐만이 아니라 내가 복제시키고 싶은 이 사업에 내 파트너가 생기면 무엇을 복제할까? 이걸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복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를 그대로 복제해서 이 사람이 똑같이 무언가를 하는 게 복제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고 사장님은 사장님이죠.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한다 한들 사장님이 저랑 똑같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더 잘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복제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만나는 사람과 사장님이 만나는 사람 다른 사람이잖아. 서로 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늘 다른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똑같이 완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테이프 튼 것 같은 그런 말들을 계속 그냥 반복만 하는 게 과연 복제일까? 물론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런 반복된 훈련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과를 잘 내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냥 스폰서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해봤는데요. 혹은 어떤 멘트, 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복제하고 싶잖아요. 데모는 똑같이 막 세일즈 잘하는 물론 잘 파는 사람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배워야 돼. 그래서 잘 파는 것도 복제하고 STP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도 복제하고 마이스토리도 초대도 후원 미팅도 다 복제해야 되고 딱 똑같이 잘하는 사람 따라해야 되지만 그 따라하는 걸 넘어서서 여기에서 지금 엄청난 복제가 일어나는 이 와중에 여러분들이 스피드 있게 이걸 복제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무엇을 복제해야 되냐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사장님과 저의 목표는 다르지만 우리 서로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힘, 문화, 혹은 아직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시도해보지 못한 일이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한 번 다 같이 도전해보려는 도전의식, 사장님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서로에 대한 믿음,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 조직 내에 복제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마음을 빨리빨리 후원해서 빨리빨리 복제시키고 싶은지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길 바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복제와 확장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뭔가 이루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할 줄 아는 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일지라도 내가 무언가를 달성하는 꿈과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해내려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려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문 10번, 대문 20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가 나만의 노하우가 생겨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고 잘못된 방법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냥 횟수 채우기만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무언가를 했다, 오늘도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자꾸 점검받으셔서 결과를 이룰 때까지 계속 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요즘에 이제 보상이 바뀌었고 저는 굉장히 아름답게 롤업된 파트너가 한 명도 없어요. 1대 파트너가 다 오리지널입니다. 네. 파트너 중에 EBA도 2조가 있고요. 매출이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한 달에 10,000부 이상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려면 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아까 그 그림이 나온 거야. 파트너들이 하는데 내가 안 할 수 없죠. 저는 DCSV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도 사실 단순히 제가 DCSV만 해서 레퍼를 많이 받고 싶은 게 아니라 해보니까 신보상에 앞서서 이걸 해보니까 이 보상에 맞춰서 어떤 필드에서 어떤 에너지를 주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가장 내가 지금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여보니까 훨씬 더 많이 알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올해 1년을 가장 많은 제가 공표했거든요. 나의 몸을 사리지 않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맨날 연기하고 있어.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도 지난 10년 동안 제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지난 10년, 20년 내가 무엇을 해냈고 그렇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과거만 바라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보상이 바뀐 이 시점에 저도 새롭게 무언가 어떤 결과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사장님들께도 많은 영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일들도 생기더라고요. 이거 하려고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뭐 침도 삼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글로벌 라이브 스피치를 하면서 나 진짜 제대로 멋진 도구를 선택했구나. 너무 잘 살고 있구나. 이걸 증명하고 스스로 굉장히 더 잘 살고 싶은 의욕들이 많이 생기는 시간들이었거든요. 10년을 사업을 하고 그 다음 10년이 기대되고 또 그 다음 10년이 기대되고 앞으로의 내 미래들이 계속해서 뭔가 상상하고 설레고 더 기대되는 유일한 비즈니스가 저는 뉴스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비즈니스에 진짜 멋진 결과를 다 같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